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은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 59조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다라는 지금 기사가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가 뚝 떨어지면서 세수 펑크가 59조나 된다라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허리띠도 졸라 매야 되고요. 뭔가 좀 더 유입될 게 필요하긴 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 정부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단식 중 병원 이송, 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 어제 저희 아침에 방송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기 조금 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이 관련 사안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병원 실려간 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분명히 여기도 두 가지 사안이 다 들어있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네. 동아일보는 각각이었고 여기는 그날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지금 연결해서 지금 올렸죠.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영장 청구 대 입원 단식, 이재명 대치. 네. 분명히 병원에 이송된 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 두 가지 사안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만 제목이 세 개의 조간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일부러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보여드린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임기 다 채웠는데 최강욱 의원직 상실. 네,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었죠. 최강욱 의원 대법원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형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라는 건데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냈다는 부분이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최강욱 의원도 최강욱 의원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이균용, 네,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죠. 부산 괴정동 땅도 쪼개기 증여받았다. 네, 어제 오늘 지금 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나온 건데요. 부산에 있는 괴정동 땅 쪼개기로 증여를 받았다라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아들이 2살 때 받아서 지금 20대인 아들 억대 자산가다라는 얘기. 동래구 경주 땅에 이어서 또 투기 의혹이냐라는 지금 야당의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왜 제출 안 했느냐? 이건 오래전 15년도 더 됐다 때문에 이미 한참 전에 처분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오늘 청문회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입니다. 네, 파란 하늘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파란 하늘과 대비되게 또 밑에 땅은 또 울긋불긋하죠. 네, 여기가 어디냐? 여기 강원 인제군에 있는 대암산 용늪입니다. 땅은 울긋불긋하고요. 하늘은 파랗고요. 이런 걸 보고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야흐로 가을이 왔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병상 단식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대표 응급실서 수액 치료 후 병원 옮겨 단식은 계속 의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 오전 6시 55분에 응급차를 이 구급차를 불러서 7시 15분쯤 인근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일단 수액 치료를 받고요. 그 뒤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옮긴 다음에도 단식은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하지만 아직은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의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는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단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런 방식의 단식, 사실 YS DJ도 이렇게 좀 수액은 맞지만 단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게 오래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뭐 당연하죠. 이정현 전 대표가 뭐 며칠 이후 되니까 장기 괴사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는 단식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사실상 강제성을 발휘하면서 단식을 중단시키게 하는 거는 네. 그건 뭐 생명에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중단 이후에 후유증 때문일 거예요. 앵커가 지금 YS나 DJ를 예를 드셨는데 YS나 DJ는 당시에 정말 참혹한 독재 정권 시절에 달리 그거 이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고 또 본인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거를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도 차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끝까지 본인들은 계속해서 단식을 하겠다는 거고 네. 오히려 독재 정권이나 이런 쪽은 의사들을 동원해서 강제로라도 수액을 맞춰서 그걸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상황이 좀 같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19일째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뭐 인간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그게 뭐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병상에서도 계속 단식을 하겠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출구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 출구가 어떻게 마련이 과연 돼야 될 거냐. 뭐 더 이상 뭐라고 저 스스로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어쨌거나 지금 19일, 그러니까 어제가 19일이었으면 오늘 20일 차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어제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좀 이송이 됐었는데 일단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수액을 맞고 의식은 찾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겠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또 정미경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민주당의 기류도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보이콧을 하든지 체포 동의서가 오면 아니면은 부결시키든지 이걸 대놓고 뭐 어떻게 누가 가결을 시키겠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옥중 공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옥중 공천이 아니고 그 병실에서 하는 병상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것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지금 키워드 병상 단식입니다. 그런데 병상 단식이 아니라 지금 병상 공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이거는 지금 병상에서 연말까지 쭉 장기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단식을 길게 했을 경우에 긴 후유증으로 적어도 석 달 이상 병원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아니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아마 체포동의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연이어서 이제 반복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병상에서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본인의 어떤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병상에서 충분히 그 시나리오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이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천에 대한 권한을 쥐고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이 단식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시선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병상위에서 여전히 그 권리를 유지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옳게 볼 것인가? 당내 결속용으로는 아주 의미 있게 지금 이제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공천을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천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또 별도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명해 보이는 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뭔가 장기적으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점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응급실에서 수액을 치료하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국회 옆 대형 병원 여의도 성모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 20km 떨어진 녹색병원,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했습니다. 아니 여의도 성모병원이 더 크고 훨씬 가까운데 왜 굳이 녹색병원으로 옮긴 건지 이 얘기도 직접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그리고 녹색병원에는 그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병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고 좀 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입원한 녹색병원 야권 노동계와 깊은 인연. 네. 이 녹색병원이 지금 야권 노동계랑 깊이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단식 후에 입원 치료 전문이다. 과거 노회찬, 우원식, 심상정 등등 다른 야당 인사들도 농성뒤에 이용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좀 단식을 했었던 사람이 우원식 의원이었었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이 또 단식을 했었습니다. 이때 녹색병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좀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전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그 전에 노회찬, 심상정 등등이 상임 고문 등도 다 녹색병원에서 단식 후에 치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단식 치료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맞고 하지만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건 단식 장기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네. 우선 이제 저는 투표 불체포 동의안 좀 있으면 투표할 거 아닙니까? 네. 빠르면 21일, 늦으면 25일쯤 투표 결과가 나오면 네. 저는 단식은 끝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시한이 그렇죠. 체포동의안까지다. 그렇죠. 지금 단식은 자신을 위한 단식이에요. 뭐 대의 명분이고 뭐고 없잖아요. 불체포 특권 앞두고 지금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네.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단식이 끝날 걸로 본다. 다만 녹색병원을 이용한 이유는 네. 저는 뭐 단식에 대한 치료 전문이라는 게 뭐 단식이 그렇게 치료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수액 맞추고 뭐 영양제 투입하고 뭐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 검사하는 정도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저 녹색병원을 한 거는 비밀 보장 또 관리 뭐 이런 편의 그를 위해서 간 거 아닌가. 그동안에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많이 그 단식 후에 갔고 또 그 지금 병원 원장 이사장 임상혁 씨도 이재명 대표랑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밀 보장이나 이런 거 아무래도 사생활 노출이 뭐 여러 카메라들이 동원되면 불미스러운 일도 났고 네. 또 단식에 또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단식은 저는 불체포 특권 끝나면은 끝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실상 시한이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병상에서의 단식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의사들이 그걸 뭐라고 그럴까 수용을 할 거냐. 이게 별개의 문제 같아요. 아마 지금 일단 병원으로 들어간 이상은 의사들의 판단을
아마 거스르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표님 뭐 나름대로의 분석이시지만 표결 이후에는 단식을 끝낸다.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단식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난이 당연히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버는 결정을 과연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본인의 강한 의지와 의사들의 만류 이게 계속해서 당분간 며칠 부딪힌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중에 만약에 체포동의안 때까지만 단식을 하고 푼다면 그건 매를 버는 일이다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도 20일째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녹색병원으로 이재명 대표 입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녹색병원에 후원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팬카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명인의 마을에 이 녹색병원 후원 인증 릴레이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녹색병원 후원 완료 해갖고 쫙 이 인증을 그대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녹색병원의 이 후원 사이트가 서버가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후원이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동석 의원님. 지지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이번 단식으로 일단 내부 결속 하나는 확실하게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이죠. 뭐 내부 결속 저런 지지자들의 그리고 제명이의 마을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내부 결속 하나는 완전히 거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이 시선이 저는 이 내부 결속을 하는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결속도 있지만 결국에는 당 지지율, 결국 총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당의 지지율이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행보는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속하지만 결국 외부에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집토끼는 확실하게 모일 수 있지만 총선은 결국 중도 싸움인데 중도층이 이런 부분을 좋게 볼 것이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신정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크게 뭐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녹색병원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입원을 통해서 녹색병원이 얼마나 공익적인 병원이었는지를 좀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녹색병원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1980년, 90년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또 그들이 받았던 실제로 그 보상금이라 그러나요? 이걸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세운 2003년의 녹색병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노동자, 특히 직업병의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공익적 일들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병원이 알려졌다라는 계기로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뭐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앞서서 윤영걸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녹색병원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의미를 바라봤을 때에는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병원은 환자 개개인에 대한 비밀 보장의 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많은 또 비판 어린 이야기들이 모여지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지만 병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보장의 의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녹색병원은 공익적인 역할들을 오랜 시간 해왔던 곳이라는 걸 먼저 좀 전제로 하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또 이재명 당대표도 나름대로의 좀 의미를 갖고 이 병원으로 또 이송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계속 녹색병원에 입원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제가 상당히 빅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이재명 대표 병원에 이송이 되고요. 2시간여 뒤에 2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죠. 2시간이 채 안 돼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단식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 2월에 있었죠. 부결이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어제 오전 9시쯤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넘어왔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검찰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그 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또 이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때문에 국회로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자들이 물었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도 사기범도 단식하면 체포 안 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리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은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리부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네. 절도 사기범도 그럼 단식하면 체포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덧붙인 게 이번 단식은 검찰이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단식 아니겠느냐. 단식에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뒤에 덧붙여졌습니다. 유은경호 위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단식 구속 관련해서 기회 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형사 사건에서 기소 전 구속시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언론에 그거를 알리면서 동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졌는지를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겸하면서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인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재판에서 정작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또 조금 더 나가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특수부 내지는 형사부 출신 검사들의 전관 예우가 또 거기서 작동을 해요. 기소하기 전 구속을 시키는 거를 막아주는 걸로 다른 변호사들이 연결고리가 동원이 돼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자, 적용된 혐의가 이제 몇 가지 잠시 후에 우리가 짚겠죠. 그 여러 가지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슬쩍슬쩍 다뤄졌고 뭐 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배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또 삼자 뇌물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얼마, 이거는 이제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면서 적시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정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저지른 죄가 아주 무겁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 이렇게 명확하게 요건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저 죄의 무게가 아주 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라면 뭐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꼭 시켜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 이 자체는 꼭 이번에 이재명 현 대표에게만이 아니라도 다른 형사 사건에도 저는 이런 관행은 우리는 좀 깰 필요가 있다. 정말 죄를 진 게 중하다면 나중에 정말 감옥에 보내는 거를 성사시키는 거에 검찰이 주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란 이 제도 자체가 좀 과한 감이 있다. 어차피 재판받고 처벌받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사전 구속영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아까 조정식 사무총장 단식 중에 굳이 영장을 청구해야 됐냐.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단식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단식한 거예요. 처음에 단식이 언제 시작했어요? 검찰에서 소환 통보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단식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예정이 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조사하고 소환 조사하고 대개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오히려 한 거 아닌가. 물론 뭐 오비락 인면도 있죠. 네. 대통령 나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입원하고 했지만은 이번 전 단식은 저는 철저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대선 공약 때도 하고 지난달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지키지 않기 위해서 국회 표결에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저는 단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날 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떳떳하면은 지금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을 해요. 영장실질심사. 네. 판사 앞에 가서 나 이런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한동훈 장관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뭐 잡범도 단식하면은 안 하냐? 뭐 잡범 사기꾼하고 비교해서 한 건 조금 과하긴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맞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게 그걸 법불아귀라고 그러잖아요. 대표라고 해서 저렇게 단식하면 체포 안 합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 다 심사를 받는데 대표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외가 돼서 되겠어요? 저는 똑같은 사례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공정이고 공평이라고 봅니다. 네. 단식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영장 청구를 앞두고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윤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신정현 위원님. 뭐 그 선후 관계는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해라는 표현으로 단식에 대한 어떤 내용을 폄하하고 잡범이라는 표현으로 제1야당을 또 폄하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오만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고 폄훼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역할인가를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실제로 유죄 판결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는 무고로 원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 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검찰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절도, 사기범, 잡범, 그리고 자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온당한 표현인가.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사회적 소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럴 거면 법무부 장관 그만두시고 빨리 여당으로 들어가 대변인 하십시오.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과했다,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좀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여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 기원하면서도 단식 수사 거부 명분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된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행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죠. 지금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국회에서 우리 같이 손잡고 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단식이 지금 수사 거부의 명분에서 안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병문안 얘기가 살짝 나오다가 쑥 들어갔거든요.
여당에서 혹시 스탠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까? 뭐 지금 뭐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대표, 뭐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병문안을 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은 당연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지금 뭐 병원을 갔는데 영장을 쳤다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지금 여당 대표는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협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공전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 국회에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정상화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사실 국방위에서는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중단을 선언해야 여당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명분을 어디에서 어디를 먼저 주느냐.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분명한 건 여야 간에 어떤 접점이 보일 기미는 썩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그럼 넘어가 보죠. 역대 여권이 방문에 푼 단식, 이재명 출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열까라는 겁니다. 네. 오늘이 9월 19일이죠. 9.19 사실 남북 공동 이모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5주년이 되는 날인데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9.19 5주년 행사 참석차 오늘 서울에 옵니다. 서울 63빌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게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출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는 것이냐 이 얘기인즉슨 요거 바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OX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양산에서 서울 온 김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간다. 하나 둘 셋. 지금 세 분은 간다. 신정현 의원님은 안 간다. 네, 신 의원님 네. 안 갈 것 같으세요? 예, 안 갈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자리가 국민 통합의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단식을 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전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아마도 전직 대통령이 국론 분열 혹은 국가적 갈등의 어떤 한 복판에 설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 겁니다. 안 그래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모든 현 정부의 실정을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정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전격적으로 정치 현안, 특히나 가장 블랙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자리에 나타난다면은 아마 국가적 혹은 국민적 분열과 갈등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언정 현장 방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9.19 이 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메시지는 던질지언정 직접 찾아가진 않을 것이다. 약간 그 정도의 지금 예상을 하셨어요. 윤영걸 대표님. 예.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어요. 네, 저는 뭐 갈 거로 봅니다. 뭐 딱히 그 바쁘신 일이 또 없어요. 예, 모처럼 온 김에 저는 갈 거다. 하지만은 지금 단식 출구를 못 찾고 있잖아요. 네. 단식 출구를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다 해서 풀리지는 않을 거다. 아. 왜냐하면 단식을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저는 단식하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는 정치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지금 사법적인 것 같고 지금 체포동의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단식할 때 요구사항이 후쿠시마 방류 얘기하고 네. 또 내각 총사퇴, 대통령 사과 뭐 이런 네. 건데 그건 들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방문한 거는 단식을 풀러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치 재개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친문 의원들도 모이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영향력도 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물론 뭐 위로 단식 중지에 대해서 네. 호소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같이 손잡고 가자는 그런 퍼포먼스는 하겠지만은
더 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재기를 위해서 오늘 자리를 저는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총선 앞두고 어떤 본인의 어떤 새 과시도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말씀 중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건 사유가 지금 조건이 내각 총사퇴, 뭐 총리 해임안도 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출구는 뭡니까? 출구는 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뭐 바로는 안 풀겠지만은 네.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좀 그 수액이라든지 뭐 네. 영양제 주사도 맞으면서 회복하는 단계를 밟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한 단식이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풀기는 늦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가기도 네. 늦었고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된 입장에서 지금 갈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풀긴 늘었고 대통령이 또 내각 총사퇴, 뭐 대통령 사과 이거는 또 쉽지 않은 거고 후쿠시마 방류수도 쉽지 않은 거고 네.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풀긴 틀렸고 지금 사법적인 차원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 거치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은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체포를 피하고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공천 영향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이 계속 사법 리스크 속에서 이재명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총선까지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소탐 대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결국 불체포 특권이 국회로 넘어와서 표결이 될 때까지는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알아서 풀 것이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출구 뭐라고 보십니까? 출구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게 네. 대한민국 지금 정치판에 여와 야 정말 막후라는 게 없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그래도 커튼 뒤에서는 뭔가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라고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 1년 5개월이 넘어가는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외면해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메시지,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윤 대통령의 참모 중에 누군가가 한다든지 아니면 여당 대표가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여지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식을 통해서도 그런 거에 대한 뭐 요구라고 한다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돌파구조차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어찌 보면 자승자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반명, 이명, 아니죠, 비명 이런 쪽에 날카로운 공세가 좀 무뎌졌고, 뭐 이런 거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뭐 득이 있겠죠.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평행선으로만 가는, 이게 어떻게 풀려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게 결국 저는 내년 총선에서 네. 모든 게 그냥 다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 아닐까. 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 유권자들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분명히 줘서 교통정리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도 윤경호 의원님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출구는 없다라는 점에는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경호 의원님은 아마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총선에서 극한 대결로 펼쳐지고 결과물을 좀 보여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오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병문안을 갈 것이냐,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